농장주 주하는 제 친구인 커피 전문가 후와 함께. 진짜 후가 친구인가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연락은 자주 하는. 어려운 커피 지식도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안스타의 월커. 올해 2023년도 KMBC 국가대표 도전 끝에 결국엔 우승하신 CBSC 구동환 바리스타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CBSC 인터내셔널 구동환 과장이자 2023 코리아 내셔널 바리스타 챔피언십 챔피언 구동환입니다. 사실 여쭤볼 게 많아요. 대회 시연 때 저 왜 저렇게 하셨지? 저게 과연 커피 맛에 차이가 있을까? 막 이런 궁금증들도 있었거든요. 바리스타님 혹시 좀 설명을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이번 대회 마지막 시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1번과 6번의 차이가 있어요? 음향 체크를 부탁드리고 어떤 번호를 더 선호하세요? 1번으로 하실 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면 하셔도 좋고요. 좀 부드럽게 할 건지 강하게 할 건지를 뒤에 가면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죠. 앞 선수의 시연들을 보면서 작전을 짤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임. 사진의 가장 어두움에서 밝은 부분까지 카메라 센서 포착할 수 있는 빛의 범위를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합니다. 이 빛의 범위가 넓으면 사진을 보다 사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장비와 기술의 발달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저는 분쇄를 진행하며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이나믹 레인지는 커피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커피, 인스턴트가 대부분이었던 시절에서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메뉴를 알게 되고 커피 나무와 체리를 통해 산지의 환경을 들여다보게 되었죠. 시드 투 컵이 무슨 뜻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지금의 우리처럼요. 생동감 있는 사진 한 장을 볼 때 실제 현장 이상의 감동을 얻듯 컵 한 잔으로 오기까지의 경험을 느끼실 수 있도록 섬세한 다이나믹 레인지에 집중하며 15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실 커피는 에콰도르 로아지역 2100m에 위치한 라파파야 농장의 메호라도 티피카 품종으로 아나로빅 내추럴 커피입니다. 많은 커피를 쓰셨었는데 왜 이 커피를 선택하셨어요? 커피 꼰대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잘 담겨 있느냐. 2021년도에 에콰도르에서 처음 COE가 열렸고 그 커피를 맛봤을 때의 새로운 충격? 그 나라의 무언가가 이런 느낌인가 라는 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에콰도르 커피에 대한 어떠한 믿음? 그리고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얘는 소량으로 들어온 건가요? 낫이?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구하기는 어렵고요. JH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사존 발효를 되게 길게 가져가요. 발효를 하기 전에 한 128시간 정도 이 친구는 카스카라나 이런 거를 숙성을 시켜요. 어네어로빅 상태에서요. 한번 끓여서 그 상태로 128시간을 숙성시키고 이제 저희가 사용할 커피에 첨가해서 숙성을 하는 형태였어요. 오늘 이따가 추출해 주시잖아요. 네. 혹시 이 커피 네, 맞습니다. 동일한 커피인가요? 네, 동일한 커피. 농장주 주하는 제 친구인 커피 전문가 후와 함께.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 후가 친구인가요? 친구의 친구는 친구단데 네. 이사님의 친구인데 제 친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연락은 자주 하는. 연락은 했어요? 만나지는 못했는데 뭐 이메일 주고받고 뭐 이 정도. 이렇게 세심하게 통제 발효된 라파파야는 아나로빅 내추럴의 복합적인 향미를 지니면서도 텍타일과 스윗니스가 매우 클린한 커피로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펙트럼을 한 잔에 담기 위해서는 커피의 분쇄와 추출 과정에서도 세심한 테크닉이 필요했죠. 가공 과정 중 미리 정제한 카스카라와 선별한 락틱산의 사용으로 생성된 향미의 복합성은 두 가지 분쇄도에서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바이올렛, 리치의 향미를 가진 550 마이크론과 핑크 구아바, 레드 포멜로의 향미를 가진 430 마이크론처럼 말이죠. 향미의 복합성을 위해 550 마이크론 6g과 430 마이크론 13.5g을 혼합하여 사용하죠. 두 가지 분쇄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6개의 도진컵에 모든 커피를 한 번에 분쇄한 겁니다. 지금 한 번에 분쇄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섞어서. 아까 두 개 그라인더가 있었잖아요. 네. 이쪽에서는 좀 더 가는 분쇄도, 이쪽에서는 굵은 분쇄도. 그거를 13점 몇 그램, 얘는 5점 몇 그램 이렇게 담아가지고 같이 한 도진컵에다가 그걸 7친봉으로 섞어주는 거죠. 재시는 네. 거예요? 그거를 지금 6개를 준비한 거고. 네, 그냥 분쇄도에서 추출해드리는 거 한 잔과 그 다음에는 이제 분쇄도를 섞어서 이제 제공해드리는 한 잔을 드셔보시면 그 차이를 아마 아실 수 있지 않을까요? 머신 디퓨저와 샤워 스크린 사이에는 의도치 않는 물이 평균 2g 존재하고 지용성 오일이 모두 제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것은 추출 시 편류 증가, 즉 물의 뭉침 현상으로 좌우 추출 편차를 일으키거나 추출 초기 물량 증가로 향미나 텍스처를 저하시키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터필터 장착 전 샤워 스크린을 마른 타올로 닦아주게 되면
물의 균일한 확산과 함께 약 1%의 TDS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면 이거 너무 적용 바로 가능하지 않나요? 행주를 네. 마른 거든 젖은 거든 상관없이 한번 닦아주시고 사용을 하면 머신마다 이제 나오는 물량 그램이 좀 차이는 있어요. 네. 적게 나오는 거는 뭐 한 2g 정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 친구들은 한 3.5g씩 이렇게 나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샤워 스크린과 디퓨저 사이에 물이 그 정도 고여 있으니까 네. 그걸 한번 이렇게 닦고 추출해요. 네. 그러면 이거를 닦으면은 샤워 스크린에서 이쁘게 물이 떨어지고 네, 맞습니다. 안 닦으면은 그냥 한쪽으로 쭉 흐르고. 계속 그 그룹을 사용을 했을 때 지용성 오일이랑 물을 계속 사용해서 쌓였으면 편류 증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뭉치는. 지금 포토필터는 미리 빼두신 거죠? 손으로 네, 뽑아서 에스프레소용 편하게 보시면 요 됩니다. 두 개만 두 개만? 빼놨어요. 향미의 명확성을 위해서 네. 이제 포터 필터를 조금 더 상온에 가깝게 유지를 했다가 아. 이제 전문적인 답변이고요.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하면 네. 15분 안에 저걸 빼고 닦을 시간이 없었다. 그걸 좀 테크니컬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다. 아, 근데 실제로 저렇게 했을 때 더 잘 맞았더라고요. 닦아주는 거에 대한 장점이 네. 뭐냐면 빨리 내려야 되잖아요, 네. 급하게. 네. 근데 닦아주면 물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천천히 스며들기 때문에 그 시간을 늘릴 수 네, 있어요. 늘릴 수 있는 거죠. 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리스타가. 저걸 안 닦아주고 버튼을 누르면 평소보다 좀 더 빨리 추출이 돼요. 생각보다 굵은 분쇄도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2초 이러면 그냥 밀고 나와버리거든요. 저렇게 닦아주면 뭐 한 4초 이제 밀려서 나오기 때문에. 불빛은 분홍색인 거죠? 보라색인 건가요? 지금은 저 불빛이 네. 이제 레드랑 블루가 같이 레드 켜져 있어요. 리치의 향미와 세계대회나 이런 거 보면은 네. 촉각을 사용하신 분들도 많고 네. 청각을 사용하신 분도 많지만 네.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 시각이거든요. 지금 이제 밀크인가요? 이제 밀크와 시그니처를 같이 추출하고 있죠. 근데 저거 분쇄해서 저렇게 오래 놔두면 추출 달라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 정수 필터 원리처럼 네. 밑에는 모래고 위에는 조금 더 굵은 거고 해서 에스프레소 이렇게 맛있게 쌓이다 드셨나요? 보니까 지탱력이 오히려 더 좋아져요. 바리스타님은 지금 추출 시에는 침치봉을 쓰지는 않으시는데 조진컵에 커피를 담았을 때 그때 이미 섞어주신 거죠? 네, 이제 침출봉의 역할 플러스 이제 섞어주는 혼합하는 형태의. 다 이유가 있네요. 다음 밀크 음료 준비하겠습니다. 밀크 노란색? 맛정보 전달해 저 드릴게요. 때는 이제 초록이랑 자, 이제 여기 빨강이. 카라멜. 마이크가 안 나와요. 네. 이때 당황하셨죠?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죠. 멈춰 마라 멈춰 봐라 하고 일단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밀어붙인 거죠. 왜냐면 심사위원분들은 들렸어요. 바깥쪽에 계신 분들만 안 네. 들린 거기 때문에 이제 저 때는 이제 초음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우유가 네. 뚜껑을 딱 까면 응어리 져 있을 때가 있고 네. 아니면 응어리가 안 져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 이동하는 중에 풀리는 거예요, 균질화가. 그래서 이제 좀 오래 두고 하면은 먹었을 때 맛의 편차가 발생하거든요. 커피는 저렇게 신선한 거 쓰고 왜 우유는 안 하냐, 균질화 작업을 우리 한번 해보자 네. 해서 그 초음파를 이제 테스트하기 시작한 거죠. 그 초음파 기계를 사서요, 우유를 뭐 10초도 넣어보고 20초도 넣어보고 네. 막 60초 70초도 돌려보고 해서 스팀을 쳐보는 거예요. 네. 과연 우리가 했을 때 이게 관능적인 차이가 있느냐, 관능적인 차이가 발생을 해서 사용하게 된 거죠. 우유는 그냥 진짜 시중에 쓰는 우유를 네네. 쓰신 거군요. 네. 가열을 한다거나 물을 좀 이렇게 네, 그럴 필요 증발시키거나 없이. 이렇게 네. 농축우유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우유가 좀 오래된 것 같으면은 초음파를 조금 더 사용하시면 되시고, 아닐 경우에는 좀 짧게 사용하시면 되시고. 그럼 어떻게 변해요? 청아해진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좀 더 이제 맛이 붕 떠서 들어와요. 균질화가 안 된 경우에는 분리가 되니까 네. 입에 먹었을 때 혀를 눌러준다던가, 네. 좋게 얘기하면 뭐 바디나 마우스필이 좋아지는데 네. 그런 어떤 우유의 잔미도 좀 느껴지는 거라면 저런 초음파 작업을 했을 때에는 네. 리드미컬하게 혀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붓다 보면은 푸어링이 조금 실수가 발생하면 네. 그 우유 컵 위에 버블이 발생하잖아요. 뜨는 거. 네. 그게 이제 그냥 깨져요. 균질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게 깨져서 버블이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컵을 안 쳐도 돼요? 안 쳐도 되는 이제 장점이 있죠. 저런 작업을 하면은 스팀을 조금 실수해도 커피의 유지력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시연에서는 잠시만 제가 이제 기다리시면 여기서 밀크 음료 있어요. 곧 준비해드리겠습니다. 40초 돌려야 되는데 20초 돌려가지고. 아 초음파를? 네. 고민했잖아요. 네. 멈춰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이크가 안 나올 때 근데 이 버튼을 눌렀었어야 됐는데 안 누르고 아차 싶어서 누르니까 이제 20초밖에 안 나온 거죠. 이러한 균질화 작업은 로스팅에서도 비슷한 원리로 적용할 수 있죠. 가공 시 생두의 당을 잘 지켜낸 라파파야는 스윗니스의 비율이 높으면서도 섬세한 향미와 투명함이 모두 존재했기에 로스팅 시 이 세 가지를 모두 구현하고 싶었죠. 그래서 라이트 프로파일을 사용하되 생두 내부의 온도를 일관성 있게 조직화하는 할로겐의 원리를 이용하였죠. 왜 할로겐 사용했어요? 할로겐을 많이 안 쓰는 추세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그럼 나는 할로겐을 쓰겠다. 처음 보는 기계니까 안 쓰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안 쓰는지 한번 테스트는 해보는 게 바리스타의 역할이고 가지고 있는 거를 활용해야 되는 게 이제 바리스타니까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한테는 오히려 더 잘 맞더라고요. 저는 뭘 발견한 줄 알고 대표님한테 이제 자랑스럽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거 옛날에 다 있었어 임마 그러더니 설명을 쫙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이제 알게 됐고 그거를 이제 더 잘 쓰기 위해서 프로파일 이제 조정하기 시작한 거죠. 시그니처에서는 재료의 특성에 맞는 온도로 복합적인 아로마를 만들어 라파파야의 향미 영역을 확장하고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였죠. 시그니처는 크게 에스프레소, 라임 시럽, 골든 에센스로 구성됩니다. 60g의 스테인리스 아이스볼을 사용하죠. 이제 칠링한 7도의 에스프레소와 7도의 에스프레소. 15도의 라임 시럽, 50도로 추출된 골든 에센스의 온도를 15도로 균일화하기 위해 부드럽게 10회 스터링하겠습니다. 청사과, 허니, 실론 시나몬, 밝은 캐러멜, 시더의 향미와 크리스피한 마우스필, 망고 주스와 같은 텍스처, 로터스 쿠키의 애프터를 경험할 수 있죠. 무슨 맛일까? 너무 궁금하다. 제시연이 종료된 후에 여유있게 3번 스월링 하신 후 2모금에 나눠 드셔주세요. 아로마와 텍스처 증가를 위해 바닥은 넓고 입구가 좁아지는 잔을 준비하였죠. 다이나믹 레인지와 커피는 다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유사성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그 과정이 복잡하고 사진이나 컵 한 잔의 경우, 즉 결과물로 느끼는 뉘앙스가 매우 다양하다는 유사성이 있죠. 코스마다 변화하는 빛의 색감으로 여러분께 제공된 음료의 경험이 각자의 인식 안에서 지금도 확장된 바뀌었어요, 것처럼. 색깔? 그리고 저와 다 함께한 킨 여러분의 15분이 다 키신 거예요? 다이나믹했을 거라 기대합니다. 타임. 와, 나 1조 이때 이 마이너스 1점이에요? 예, 마이너스 1점 받았습니다. 이때 딱 끝나고 1등이다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끝났다. 그냥 끝났다. 끝났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그렇구나.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다른 입자로 추출했던 거랑 같은 입자로 해서 동일하게 추출한 거랑 네. 그거 맛 차이. 그 다음에 이 샤워 닦고 안 스크린을 닦고. 한번 닦고 하는 거랑 안 닦고 하는 거 차이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다 대회 컬러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네. 두 개 다는 닦아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두 개 다는 닦아서 네, 오케이. 왜냐면 이제 분쇄도 분쇄 분쇄도는? 편차만, 네. 네네네네. 얘는 지금 같은 분쇄도? 네. 얘는 같은 분쇄도? 이제 혹시 몰라서 미리 다 19.5g으로 네. 대회 때 썼던 그대로 제가 준비해뒀거든요. 19.5g. 네. 닦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 안 한 2g. 오! 그러네? 와, 이걸로 이렇게 닦고 이거 무게를 쟀거든요. 그러니까 1.9g이 나오네요. 몇 g까지 추출하실 거예요? 대회 때는 34였는데 36.2. 얘는 일반 네. 분쇄도입니다. 일단 다음 거 하겠습니다. 노란 색깔 과일이 많이 떠오르네요. 네. 이거는 지금 두 가지 분쇄도. 네, 두 가지 분쇄도를 사용을 했고 지금 2.5로 하셨고 굵은 네. 거는 가는 거는요? 가는 건 아까 1.9 똑같이. 1.9 똑같이? 네, 똑같이. 그럼 얘가 오히려 좀 더 굵은 거네요. 전체적인 입자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추출 양상을 한번 보시면 아마 다를 수 있어요. 빠른데요, 얘가? 너무 오. 굵었나? 훨씬 빠른데? 36초 그래도. 얘가 훨씬 더 맛있어요. 더 맛있는데 얘보다 조금 더 느렸으면 좀 더 좋겠다. 한 번 더 하면 되죠. 한 번 더 하면 되지. 훨씬 더 얘가 향미가 더 선명하긴 해요. 그냥 일반 입자로 내렸을 때에는 바디랑 마우스필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테이스트가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아로마적인 부분이 막 터지는 커피는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쇄 입자를 좀 섞어 쓰면서 그 부분을 이제 채워준 거죠. 확실히 훨씬 더 클린하고 향미도 되게 선명하고 네. 근데 단맛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얘도 매력이 있긴 해요. 지금 얘도 이렇게 단맛이 잘 받쳐주고 근데 확실히 얘가 가지고 있는 향미 자체는 얘가 더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대회 커피 하면은 되게 하나의 컵 노트가 뚜렷하게 빡 박히는 네. 요즘에 그런 트렌드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로 빡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 약간 그러면 네. 아까 그거 닦는 거 차이? 분쇄도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이번에는? 아까 맨 처음에 드셨던 거랑 네. 똑같이 1.9가 맞겠죠? 처음 거는 안 닦고 네. 일부러 막 이렇게 맛없이 추출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럼 지금은 샤워 스크린을 안 닦고 한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34.4g. 이게 더 맛있나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와, 이거 XDT가 엄청 생동감 있다. 여기서 단맛이 부족하면 아마 약간 이랬을 텐데 네. 그 발랄한 산미 뒤에 단맛이 계속 따라오니까 힘있게 느껴지는 거죠. 분쇄도는 동일하게 하셨고요. 네.
1.8g 물을 닦기만 해도 에스프레소 추출됐고요, 여러분. 오, 더 맛있는데? 얘가? 날카로운 게 좀 사라지고. 뭐지? 얘가 좀 더 뭔가 잡미가 덜한데요? 좀 더 깨끗한 느낌이 드는데? 왜냐면 약간 좀 더 선명해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잡미가 좀 사라지고. 왜 그래요, 이게? 이렇게 빼고 나서 네. 끄면 네. 보통 저희가 대회 룰 같은 경우 바로 장착을 하잖아요. 장착하죠. 그러면 이제 마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물이 남아 있고 네. 저희가 세팅했던 머신에서 나오는 물이랑 온도가 아마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고여 있으니까.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추출하려고 타겟팅했던 그 온도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물이 한 2g 정도 2g 더 정도. 들어간다는 네. 거예요? 저희가 사용하는 머신은 이제 3g 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네. 30g을 추출한다고 했을 때 네. 물 3g이 준다라는 건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1% 정도의 TDS는 오히려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만큼 덜 들어간 거잖아요. 더 뭐 많이 추출하고 좀 더 TDS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행동들을 하지만 저 행동 하나로 농도나 어떠한 깨끗한 커피를 얻을 수 있으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뭔가 단맛이 좀 더 높아진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요? 야, 대박. 아, 이거 한번 보신 분들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적용 한번 해보셔도.